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엄마, 집 팔고 실버타운 들어가세요. 35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저는 평생 착한 어머니로 살았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모든 걸 희생했거든요. 전업주부로 35년간 집안을 지키며 아껴서 모은 전 재산 아파트 한 채,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무릎 수술 후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큰아들과 며느리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월 400만 원짜리 실버타운 대신 제가 선택한 놀라운 대안이 있었거든요. 월 25만 원으로 당당하게 혼자 사는 비밀, 그리고 가족들이 뒤늦게 깨달은 진실까지.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이제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큰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계단도 힘들고 병원도 멀고. 둘째까지 나서서 말하니까 아무래도 애들 마음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35년 동안 이 아들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실버타운 견학을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식사도 제공되고. 하지만 월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 머리가 아찔했죠. 어머님, 이곳은 프리미엄 시설이라서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요. 대신 의료 서비스부터 식사, 청소까지 모든 게 포함된 가격입니다. 상담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연금과 제 기초연금 합쳐서 월 220만 원.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아들들은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큰아들도 대출이 있고 둘째도 신혼이라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가진 자산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게 이 아파트 하나뿐인데 이걸 팔아서 실버타운 보증금에 넣으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게 뻔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망설이시다가도 막상 들어오시면 만족하세요.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시거든요. 상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창밖을 보니까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나고 자란 추억들, 이웃들과의 정, 익숙한 골목길.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실버타운 어떠셨어요? 저희는 좋은 것 같던데. 응, 시설은 좋더라. 근데 돈이 문제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월 400만 원씩 내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게다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정답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줄곧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원비 마련하려고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도 했었죠.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다른 엄마들은 직장도 다니던데? 큰아이가 중학생일 때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집에 와서 짜증내고 제가 조금만 말해도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라고 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그땐 참았어요. 가장 역할을 하는 남편이 힘드니까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제 몫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나중이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병원에서 혼자 누워 있을 때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 할머니 자식들은 어디 갔지? 수술하고 나서도 안 와? 요즘 다 그래. 바쁘다고 하면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더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저처럼 혼자 온 할머니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들 자식들 자랑은 하지만 정작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말이야. 너무 바빠서 못 와. 딸이 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나지만 돈은 넉넉하게 보내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자식들이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게 진짜 효도일까? 아니면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박씨. 자식들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내가 봐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그래야 자식들도 우습게 안 보고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 할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35년 동안 집안 살림을 해왔으니까 돈 관리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월 4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 재활 때문에 큰아들 집에서 지내게 된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가 힘들었거든요.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병원도 가깝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큰아들의 제안을 처음엔 고맙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부터 느꼈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인사는 했지만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마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손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할머니 하면서 반갑게 맞아줬는데 며칠 지나니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언제 집에 가세요? 할머니 때문에 제 방을 못 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 손자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나쁜 건 아니죠. 어른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함께 먹었는데 점점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 저희는 아이들 먹이느라 바빠서. 그러면서 며느리는 아이들과 따로 먹기 시작했어요. 큰아들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와서 혼자 먹고 결국 저만 혼자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더 견디기 힘든 건 밤에 들리는 대화였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렸거든요. 여보, 언제까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재활 치료가 끝나면 가실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이 언제까지예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이렇게 짐이 되고 있었구나. 아들을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다니. 다음 날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아들은 회사에 간 상황이었죠.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재활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계속 할머니 눈치를 보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그래, 알겠다. 내일 집에 갈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언니, 정말 미칠 것 같아. 시어머니가 한 달 넘게 우리 집에 있는데 언제 가실지 모르겠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집에서 편할 수가 없고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엉망이야.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서 또래들끼리 지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말이야.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이 며느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결혼할 때 살림살이도 다 해주고 애들 낳고 나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짐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루빨리 치워버렸으면 하는 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 오늘 집에 갈게. 재활도 많이 나아졌고. 엄마, 갑자기 왜요? 좀 더 계시다가. 아들은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이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한 달 사이에 훨씬 늙어 보였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실버타운에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며느리 말대로 그냥 조용히 어딘가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게 최선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큰아들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형님 집에서 어떠셨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둘째는 형보다는 좀 더 솔직한 편이에요. 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더 아프기도 하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수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있고 좁은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실버타운 말고도 요양병원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거기는 좀 더 저렴하거든요. 요양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양병원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엄마 상태로는 요양병원도 충분히 입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릎 수술도 받으셨고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결국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죠. 월 400만 원짜리 실버타운이거나 월 350만 원짜리 요양병원이거나. 둘 다 비슷하게 비싸네. 그게 좀 그렇긴 한데요. 엄마 연금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아파트 시세가 지금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거 팔아서 전세금 빼고 나면 한 2억 5천 정도 남을 텐데 그걸로 보증금 내고 월 비용 내면서 지내시면 되죠. 둘째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월 350만 원씩 내면 1년에 4,200만 원. 2억 5천으로는 4년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 그때 되면 또 생각해 보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내시고 또 생각해 본다고요? 4년 후에 제가 몇 살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큰아들도 다시 찾아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요양병원 견학 한번 가보실래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결국 아들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가봤어요. 실버타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설은 나쁘지 않았어요. 간병도 해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복도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너무 무기력해 보였거든요.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계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치매가 있으시거나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들, 어머님처럼 무릎 수술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상담하는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여기 들어오면 저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루 종일 복도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다가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다 같이 드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침실로 가져다 드리고요.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사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안전상 권하지는 않아요. 결국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였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간병을 해준다고 해도 그곳에서의 삶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그런 데 갈 준비가 안 됐다. 무릎은 아프지만 혼자 생활할 수는 있어.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그럼 어쩌자는 거니? 실버타운은 너무 비싸고 요양병원은 아직 갈 곳이 아니고. 그때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일단 아파트는 파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보증금도 마련하고. 아파트를 팔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일단 임시로 전세를 얻어서 사시든지 아니면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든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은 포기해야 하고 평생 모은 재산도 몇 년 안에 바닥날 거라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70이 살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일까? 누군가의 동정과 시혜를 받으면서 매달 엄청난 돈을 내면서 결국엔 재산도 다 떨어뜨리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활센터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김순자 씨였거든요. 어머, 정희 씨, 여기서 뵙네요. 무릎 아프세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인공관절 수술 받고 재활 중이에요. 순자 씨는 어쩐 일이세요? 저도 비슷해요.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이라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순자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7, 14세인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가 저와 비슷했거든요. 정희 씨, 물리치료 끝나고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였어요. 근처 카페에서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았죠. 정희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자식들이 실버타운 가라고 해서 고민 중이었어요. 정말요? 순자 씨도요? 네, 그런데 한 달에 400만 원이 어디 쉬운 돈인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역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순자 씨, 혹시 다른 방법 같은 거 알아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좋은 정보를 하나 들었어요. 공공실버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공실버주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주택이에요. LH에서 관리하는 건데 월 거주비가 25만 원 정도래요. 월 25만 원이라고요? 처음엔 못 들은 줄 알았어요. 40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라니. 정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물론 조건이 있긴 해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 1인 가구여야 하고. 순자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제가 딱 해당되는 조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 동생이 복지관에서 일하거든요. 거기서 노인 주거 관련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됐대요. 근데 이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정희 씨, 제가 받은 자료 있는데 집에 가서 복사해서 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알아봐요. 며칠 후 순자 씨가 약속한 대로 자료를 가져다 줬어요. LH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였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관리비 포함해서 월 25만 원 내외, 원룸이나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생활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진짜예요? 혼자서 몇 번이고 자료를 읽어봤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어제 주신 자료 봤는데요. 혹시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같이 가요. 일주일 후 순자 씨와 함께 LH 사무소에 갔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제도구나.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 1인 가구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소득이나 자산 조건도 있긴 하지만 기초연금 받으시는 수준이면 대부분 해당되세요. 제가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나이도, 가구 구성도, 소득 수준도. 그런데 월 거주비가 정말 25만 원 정도인가요?
네, 지역과 평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 수준이에요. 보증금도 몇백만 원 수준이고요. 몇백만 원 보증금에 월 25만 원이라니 400만 원짜리 실버타운과는 차원이 다른 조건이었어요. 그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수시로 모집하는데 지금도 신청 가능한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다만 인기가 많아서 경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답일까? 너무 좋은 조건이라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은 잘 모르니까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봤죠. 먼저 동사무소에 갔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물어봤더니 다행히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제도예요. 그런데 정말 월 2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만 입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일단 어르신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나이 72세 마이너스만 65세 이상, 조건 충족 가구 구성 1인 가구, 마이너스, 조건 충족 주택 소유 무주택 마이너스, 조건 충족 소득, 기초연금 수급 마이너스, 소득 조건 충족. 어르신, 기본 조건은 모두 충족하세요. 이제 가점 항목을 봐야겠네요. 가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조건이라도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 선발된다는 거였어요. 지역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지역 가점이 높겠네요. 나이도 72세시니까 고령 가점도 있고, 가점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살았던 게 도움이 된 거죠. 어르신, 입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왔어요.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신고서.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았지만 희망이 보이니까 귀찮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서류를 준비했어요. 은행도 가고 동사무소도 몇 번 가고 30년 전 결혼할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류를 다 준비하고 나서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저 서류 준비 다 했어요. 같이 신청하러 갈까요? 저도 준비 끝났어요. 내일 같이 가요. LH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려간 날이 정말 떨렸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줬어요. 입주 희망 지역은 어디로 하실까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근처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는 2개 단지가 있는데 둘 다 신청해 놓으시면 기회가 더 많아져요. 신청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1달 정도 걸려요. 경쟁이 있으면 추첨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1달 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양병원 상담 받고 싶다고 해서 예약 잡아뒀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아들은 여전히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할까 고민했죠. 아들아, 사실은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다른 방법을 하나 알아보고 있어. 다른 방법이요? 공공실버주택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주택이 있대.
거기는 월 2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 엄마,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을 리가 없어요. 혹시 사기 아닌가요?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어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사기가 아니야. LH에서 직접 확인했어. 엄마, 그런 데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시설이 안 좋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돈을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곳에. 아니야, 이미 신청했어.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와.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아들들이 왜 반대하는 걸까? 분명 경제적으로는 훨씬 나은 선택인데. 며칠 후 둘째도 찾아와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자꾸 반대하니? 돈도 덜 들고 좋잖아. 엄마, 저희가 돈 걱정은 할 테니까 제대로 된 곳으로 가세요.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찾던 답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과연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것일까요? 한 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LH에서 전화가 왔을 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어르신, 축하드려요.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됐어요? 네,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다음 달부터 입주 가능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됐구나. 월 2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구나. 순자 씨에게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저 됐어요. 공공실버주택 합격했어요.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저도 곧 연락 올 거예요. 기쁜 마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공공실버주택에 합격했어. 이제 월 25만 원으로 살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그거 진짜 가시려고요? 당연하지. 왜? 엄마, 그런 곳에 가면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야지.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그때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잠깐만요. 아파트 파는 것도 우리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상의를 해? 내 집인데. 하지만 그 집이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텐데.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며칠 후 두 아들이 모두 집에 찾아왔어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엄마,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파트를 파신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건지 미리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둘째가 나섰어요. 엄마, 사실은요. 저희에게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급한 일이 뭔데? 형수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해서 결국 그거였어요. 제 아파트 매각 대금을 자기들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였죠. 엄마가 공공실버주택에 가시면 보증금 500만 원이면 되잖아요. 나머지 돈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달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건데? 형수 사업 자금으로 1억, 제 전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나 달라는 거였어요.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엄마, 공공실버주택에서 살면 월 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1억 5천을 너희가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얼마인데? 계산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3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전세금 빼고 2억 5천이 남는데 거기서 1억 5천을 자식들이 가져가면 저한테는 거의 남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가 필요할 때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지금까지 도와준 게 있었니? 그날 밤 아들들이 돌아간 후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자식들도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다음 날 큰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면서요. 어머니, 저희가 어려운 부탁드리는 거 아는데요.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요구지.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사업도 해봐야 하고. 그럼 내가 늙어서 아픈 건 이해 안 해도 돼?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화가 나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그 돈은 배우자도 없는 내 노후 안전망이야. 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걸 다 내줄 수는 없어. 시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며느리가 돌아간 후에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큰아들, 둘째, 심지어 큰며느리까지.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안 도와줘. 내 노후가 더 중요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들들이 실망하고 화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망설였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인데. 하지만 큰아들 집에서 겪었던 일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들을 생각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 돈을 다 내주면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혼자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부동산에서 시세보다 조금 낮게 잡으면 빨리 팔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2억 7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됐죠. 전세금 1,200만 원을 빼고 나니까 실제로 받는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공공실버주택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내고 이사 비용과 가전제품 구입비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2억 4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웠어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1억 5천은 너무 많다고 하시면 좀 줄여서라도. 아니야. 한 푼도 안 줘. 엄마, 그러시면 저희는 어머니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든 말든 나도 너희한테 이미 실망했어. 그렇게 아들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입주일이 되어서 이삿짐차를 타고 공공실버주택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거라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거든요. 단지에 들어서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낮은 층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벤치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15동이고 어르신 호실은 3층 302호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복도도 넓고 무엇보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룸이지만 22평 정도로 생각보다 넓었거든요. 부엌, 화장실, 침실이 분리되어 있고 작은 베란다까지 있었어요. 어머, 여기 정말 좋네요. 함께 온 순자 씨도 놀라워했어요. 순자 씨는 저보다 일주일 먼저 입주했는데 같은 동 2층에 살게 되었거든요. 정희 씨, 여기서 살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고 화장실을 보니까
정말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고 무릎이 아픈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배려였어요.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높이가 앉아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이라 안전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월 25만 원이 믿기지 않네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실버타운에서는 월 400만 원을 내고도 이것보다 좋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시설들도 구경해 봤어요. 작은 도서관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 텃밭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채소 키우면서 지낼 수 있겠네요. 순자 씨와 함께 텃밭을 구경하는데 다른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와보니까 천국이네요. 혼자 살기에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 거예요. 김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 단지에는 70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낸다는 거였어요. 매주 수요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월 한 번은 같이 나들이도 가요. 정말이에요? 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족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식들한테는 짐이 됐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달 관리비를 내러 갔을 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임대료 20만 원, 관리비 5만 원, 합계 25만 원. 정말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전기세, 가스비는 따로 나오지만 얼마 안 돼요. 다 합쳐도 30만 원 넘지 않을 거예요. 실버타운의 월 40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그날 밤 작은 베란다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단지 안에서 다른 집들의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남편 눈치, 아들들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 없이 오로지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이었거든요. 공공실버주택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을 붙였어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생활가계부 상담 봉사자 모집. 그 공고를 보는 순간 관심이 생겼어요. 35년 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가게 관리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순자 씨, 이거 어때요? 우리가 해볼까요? 정희 씨,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알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신청했어요.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경험도 많으시고 젊은 부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상담을 하는 거였어요. 근처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와서 가계부 작성 방법, 절약, 노하우 같은 걸 물어보면 조언해주는 일이었죠. 첫 상담 날이 되어서 가보니까 정말 젊은 부부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인데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왔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매달 돈이 부족해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5년 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가계부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고정비 관리, 용돈 관리,
비상금 모으는 방법까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와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해온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에는 텃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단지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입주민들이 함께 채소를 기를 수 있게 해놓은 거였어요. 정희 씨, 저희 같이 텃밭 해봐요. 김철수 어르신이 제안하셔서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작은 구획이지만 제 손으로 직접 기르는 채소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이런 거 하면서 사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에 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런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운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가 선택하신 거니까 저희가 존중해야죠.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들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화가 나 있었지만 역시 제 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거 없어?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엄마, 시간 되실 때 저희가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도 돼. 일주일 후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단지를 둘러보면서 시설들을 구경하더니 정말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현대적이고 관리도 잘 되고. 그치? 엄마가 괜히 고집 부린 게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네요. 둘째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텃밭도 있고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혼자 사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제가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서 대접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기르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그치? 여기 와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갈 때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몰랐네요. 그래, 너희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며칠 후에는 큰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동생한테 들었는데 거기 정말 좋다면서요? 응, 좋아. 엄마, 저희도 한번 놀러 가면 안 될까요? 큰아들도 결국 항복하는 것 같았어요. 와도 돼.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 네, 그런 이야기 안 할게요. 큰아들 가족이 왔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더니 시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괜찮네요.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심지어 큰 며느리도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안전하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손자들도 텃밭을 보면서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대박. 그렇게 아이들과 텃밭에서 놀면서 오랜만에 진짜 할머니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아들들이 돌아간 후에 생각해 봤어요. 결국 제가 옳았구나.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했으면 이런 당당함은 없었을 거예요.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실버주택에서 산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졌네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먼저 가계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월 임대료 20만 원, 관리비 5만 원, 전기가스비 평균 8만 원에서 총 33만 원 정도가 주거비로 나가요. 식비는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까 월 30만 원 정도, 용돈이나 기타 생활비가 10만 원. 다 합쳐도 월 73만 원이면 충분해요. 제 수입은 기초연금과 남편 연금 합쳐서 월 220만 원이니까 매달 140만 원 이상이 남는 거예요. 이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가끔 여행도 가고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만약 실버타운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월 400만 원씩 나가면 매달 180만 원이 부족했을 거예요. 결국 3년도 못 버티고 재산이 바닥났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매달 돈이 모여요. 정희 씨, 여기 와서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둘 다 자식들한테 경제적 부담 주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은 커뮤니티 활동도 더 다양해졌어요. 생활가계부 상담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정기 프로그램이 됐고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졌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한 달에 50만 원씩 절약하고 있어요. 선생님 조언대로 해서 드디어 비상금 1,000만 원 모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평생 해온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텃밭도 이제 단지에서 가장 잘 가꾸는 곳 중 하나가 됐어요.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를 기르고 있는데 수확한 걸로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아들들 집에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할머니가 키운 채소가 제일 맛있어요. 손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최근에는 단지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면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같이 장 보러 가기도 하고 박 씨 덕분에 여기 적응 정말 빨리 했어요. 고마워요. 75세에 새로 입주하신 이 씨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아들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요. 예전처럼 눈치 보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엄마, 거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던 거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엄마가 현명하셨어요. 큰아들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해요. 며느리들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시어머니, 저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이런 정보는 빨리 알수록 좋아. 며느리들에게 공공실버주택 정보도 알려주고 노후 준비에 대한 조언도 해줘요. 최근에는 지역복지관에서 강의 요청도 들어왔어요. 중장년층 대상으로 현실적인 노후 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첫 강의 때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모두들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만이 선택지가 아니에요. 공공실버주택처럼 경제적으로 부담 없으면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강의 후에 많은 분들이 개별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지금 제가 가진 건 뭔가요? 월 2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안전한 집, 경제적 자립, 새로운 취미와 보람 있는 일, 그리고 회복된 가족관계. 만약 처음 계획대로 실버타운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월 400만 원씩 내면서 불안해하고 몇 년 후 돈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자식들한테는 부담 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노후에 필요한 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자립과 존엄한 삶, 그리고 자기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기억하세요. 비싼 시설이 답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잘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계획하세요. 공공실버주택 말고도 다른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오늘도 저는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상담 봉사를 하고 이웃들과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노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박정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월 400만 원 실버타운 대신 월 25만 원으로 존엄한 노후를 설계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 삶의 지혜와 희망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노후 준비부터 인생 이모작까지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실용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